코로나를 통제 못해 세계로 슝슝 나가게 한 중국의 리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중국 역사상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시진핑이 어부지리로 중국 주석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우리나라에서 1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대통령이 돼야 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뽑아줘야 하죠.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서 1인자가 되려면 공산당과 정부, 군권을 모두 잡아야 해요. 특히 군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주세요. 그럼 시진핑이 권력을 어떻게 잡았는지 얘기해볼게요. 2003년 시진핑의 전대 주석인 후진타오가 중국의 주석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임자 장쩌민이 군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주석이 된 거죠. 그래도 후진타오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2004년 9월에 군권을 물려받았어요. 그럼 그대로 중국 군대를 다 장악했을까요? 아니에요. 10년 동안 권력 맛을 본 장쩌민은 쉽게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조치를 해요. 자신의 최측근들을 군사 부주석으로 임명해 후진타오를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계속해서 후진타오를 압박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7명이지만 당시 9명이었던 중국 최고 의사결정 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 5명을 자신의 세력인 상하이방으로 채워 넣어요. 마쿠에서 힘을 대놓고 행사하겠다는 의미였죠. 근데 이쯤 되면 궁금증 하나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후진타오를 대놓고 압박하느니 차라리 말 잘 듣는 내 편을 꼭두각시로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요. 근데 당시 중국에는 격대 지정이라는 게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전대 주석이 아닌 전전대 주석이 후계자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후진타오는 자신의 전전대 실력자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지정해서 권력을 획득하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장쩌민이 선택할 차례죠. 장쩌민은 자신의 측근이자 당시 상하이의 1인자 천냥위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거망동해요. 중앙정부 때문에 상하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대놓고 정부서열 3위 원자바오를 비판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권력 유망주라고 하지만 현재 권력한테 도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바로 잘렸을까요? 아니에요. 장쩌민이 아직까지 힘을 써서 버팁니다. 하지만 후진타오는 열이 받아요. 그래도 장쩌민 때문에 참고 기회를 노립니다. 2006년 가만히 당하고 있던 후진타오가 드디어 반격을 해요. 아까 말한 그 건방진 천냥이가 4조 원을 횡령했다고 터뜨린 거예요. LH는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천냥이가 날아가요. 근데 후진타오의 반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장쩌민의 최측근과 관련 있는 공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며 장쩌민의 손발을 싹 잘라요. 그리고는 자신의 세력 중 한 명이자 현재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을 후계자로 밀기 시작하며 고치기에 들어가죠. 근데 이 사실을 접한 장쩌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강력하게 반대하죠. 리커창은 장쩌민의 세력인 상하이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 둘은 권력 싸움을 하면서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게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은 장쩌민 편도 후진타오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양측 다 잠정적으로 차기 지도자 후보군에 시진핑을 고려하기로 타협합니다. 근데 권력의 속성이 뭐죠?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진핑을 차기 지도자로 타협하긴 했지만 본인이 지정한 후계자를 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후진타오는 계속해서 리커창을, 장쩌민은 천냥이 대신 충칭의 1인자 보시라이를 새로 밀어요. 근데 현재 중국의 주석이 누구죠? 시진핑이죠. 총리는 리커창이고요. 보시라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나머지들은 잘 나오는데 혼자서 뿅 하고 사라졌느냐?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우선 충칭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모델을 통해 국유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이걸 인민들에게 나눠줘요. 빈부격차가 줄어들었겠죠. 이 덕분에 사람들이 보시라이를 좋아하고 인기도 올라가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인기를 가지고 가만히 자리 지키면서 때를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시라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성과를 가지고 중앙을 자꾸 압박했죠. 덕분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당시 중국 지도부는 경계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 충칭시에서 영국인 닐 헤이우드 암살 사건이 터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니 닐 헤이우드는 보시라이에 자금 세탁을 하던 사람이었고 수수료를 올려달라 하다가 암살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보시라이 아내 국하이 라이한테요. 이 조사를 맡은 충칭시 경찰대장 왕리진은 보시라이한테 부인의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합니다. 보시라이는 화가 났겠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왕리진한테 손찌검을 하고 그를 해임시켜요. 왕리진은 겁이 나기 시작해요. 자기도 죽음을 당할까봐요. 그래서 지금은 폐쇄된 사천성 청두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쳐요. 영사관은 미국 땅이었거든요. 이 소식을 접한 보시라이는 어땠을까요?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 청두로 출동해요. 무려 70대나 동원하죠. 문제는 이게 중앙에까지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 직접 왕리진을 데려가요. 그리고 보시라이의 비밀을 모두 들었죠.
사건의 전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살인사건 말고도 보시라이는 당 중앙에 도청하고 장쩌민의 세력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거든요. 결국 보시라이는 체포되었고 실각해요. 후진타오는 신났겠죠. 위기를 기회로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모아 장쩌민의 세력을 물갈이할 준비를 해요. 하지만 장쩌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바로 후진타오의 최측근,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링징화의 약점을 파고들어 비리 문제를 밝혀내요. 기세 등등했던 후진타오가 한 방 먹은 거죠. 이 두 사건 이후 중국 차기 지도부가 발표되었는데 살아남은 후진타오 측 인사는 리커창 뿐이었어요. 열받은 후진타오는 장쩌민과 자폭 작전을 펼쳐요. 차기 주석에게 당권, 정부 권력, 군사 권력을 모두 넘겨주겠다고 해요. 장쩌민이 같이 은퇴한다는 조건 하에서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던 장쩌민은 이 조건을 받아들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진핑은 처음부터 새 권력을 모두 장악하며 아주 강력한 주석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명목으로 장쩌민의 세력을 뿌리 뽑고 시황제 체제를 굳혀요. 아주 빡센 중국의 리더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의 리더는 10년마다 교체되어 왔던 권력. 시진핑이 2013년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교체 시기가 거의 다 된 거죠. 그럼 시진핑의 후계자는 누구일까요? 영국의 SOAS 중국 연구소장에 의하면 시진핑의 후계자는 바로 시진핑이라고 해요. 앞으로 계속 건강하다면요. 이 말이 그럴듯한 게 시진핑은 법을 수정해 임기를 3번 이상 가능하게 바꿨고 후계자도 지목하지 않았어요. 세계로 퍼뜨리긴 했지만 코로나도 중국 내부적으로는 나름 잘 극복해내면서 일단 위기도 넘겼고요. 경제 성장도 이뤄내면서 나름의 성과도 만들었어요. 거기에 외부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할수록 내부적으로 결속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 모든 상황이 시진핑에게 좋다는 거예요. 아주 운이 좋죠. 어쨌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또 한번 조심스럽게 외쳐봅니다. 타이완 넘버원.